김수연은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오전 3시 17분.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머릿속은 꺼지지 않는 형광등처럼 하얗게 빛나며 내일 있을 해외 투자 유치 프로젝트 발표 자료를 쉴 새 없이 검토하고 있었다. 오타는 없겠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은 완벽한가? 이번 프로젝트마저 실패한다면 성공이라는 단어는 달콤한 동시에 숨막히는 족쇄였다. 서울 강남의 초고층 빌딩 42층. 그녀의 사무실 창밖으로는 잠들지 않는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그 어떤 빛도 그녀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여러 개의 빈 에너지 드링크 캔이 널브러져 있었다. 또 한 캔을 따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퇴근 후 텅 빈 아파트는 그녀의 마음처럼 싸늘했다. 사업상 저녁 약속이 잦은 남편 강지훈은 오늘도 늦거나 혹은 들어와도 각자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이었다. 한때는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그였지만 이제 그들의 대화는 월세와 관리비 혹은 각자의 일정 통보가 전부였다. 침대에 누워도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던 수연의 머릿속에 문득 몇 년 전 과로와 스트레스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절친했던 대학 동기 민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수연아, 너는 정말 행복하니? 창백한 얼굴로 힘겹게 웃으며 던졌던 민지의 질문이 메아리처럼 뇌리를 맴돌았다. 그때 제대로 답하지 못했던, 아니 애써 외면했던 질문이었다. 행복? 그게 뭔데? 일단 성공부터 해야지. 수연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잊고 싶었다. 하지만 잊히지 않았다. 주말 어머니 오미숙과의 전화는 언제나처럼 비슷한 레퍼토리였다. 수연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얼굴이 너무 상했더라. 걱정으로 시작한 대화는 은근한 기대감으로 이어졌다. 이번 프로젝트 잘 되면 이제 임원 승진도 문제없겠지? 엄마 친구들한테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몰라.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뿌듯함과 기대가 수연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엄마,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통화해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끊은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두가 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 남편도, 어머니도, 회사 동료들도. 하지만 정작 김수연 그녀 자신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까. 프로젝트 발표 당일. 수연은 밤새 준비한 자료를 최종 점검하며 마인드 컨트롤을 시도했다. 할 수 있어. 김수연, 넌 최고니까. 거울 속 자신에게 주문을 외듯 속삭였지만 떨리는 손끝은 감출 수 없었다. 발표는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듯했다.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논리, 정연한 설명, 자신감 넘치는 태도, 투자자들의 표정도 나쁘지 않았다.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 한 외국인 투자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수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답변을 이어가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졌다. 팀장님. 부하 직원의 다급한 외침을 마지막으로 그녀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눈을 떴을 때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먼저 느껴졌다. 병실이었다. 며칠 만인지 알 수 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온몸이 무거웠다. 담당 의사는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급성 심근경색이었으며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전과 같은 생활은 불가능하다는 선고와 함께 남편 지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은 아내의 건강보다는 당장 중단된 프로젝트와 회사 걱정으로 향해 있는 듯했다. 어머니는 병실이 떠나가라 울며 수연의 탓만을 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일 좀 작작하라고 했지. 그 누구의 위로도 그녀에게는 가닿지 않았다. 퇴원 후 수연은 깊은 절망감과 함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아무 말 없이 가방 하나만 챙겨 무작정 강원도 깊은 산골의 작은 사찰 정선암으로 향했다. 속세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정선암의 주지인 혜민 스님은 수연을 말없이 받아주었다. 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수연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새벽 예불 소리와 풍경 소리, 바람 소리만이 가득한 고요한 산사에서 그녀는 며칠을 보냈다. 공양 준비를 돕고 마당을 쓸고 숲길을 하염없이 걷기도 했다.
처음 며칠은 낯선 평화로움에 오히려 불안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녀의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듯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엄습하며 악몽에 시달렸다. 그럴 때면 해민 스님은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흐르는 물처럼 마음도 그저 흘러가게 두세요. 잡으려 할수록 더 거세지는 법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다. 천둥번개가 세상을 삼킬 듯 몰아치고 수연은 오두막방 안에서 홀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때 갑작스러운 고열과 함께 온몸이 불덩이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느꼈던 그 극심한 통증이 다시 그녀를 덮쳤다. 숨이 가빠오고 눈앞이 흐려졌다. 아, 안 돼. 희미한 신음과 함께 그녀의 의식은 다시 한번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모든 감각이 사라지고 완전한 어둠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수연은 자신이 가벼운 깃털처럼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느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정서남의 작은 방 이부자리에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자신의 육신이 보였다. 이상하게도 두렵거나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듯한 해방감과 평온함이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부드러운 빛에 이끌리듯 천천히 위로 떠올랐다. 눈앞에는 이제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황홀한 빛의 세계가 펼쳐졌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찬 빛이었다. 고통도 두려움도 슬픔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평화 그 자체였다. 그녀는 자신이 그 빛의 일부가 된 듯한 충만한 행복감에 휩싸였다. 그때 그녀의 눈앞에 거대한 거울 같은 것이 나타났다. 삶의 거울이었다. 거울 속에는 그녀의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전라남도 작은 바닷가 마을,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뛰놀던 해맑은 어린 시절의 수연, 서울로 유학과 명문대에 입학하고 대기업에 취직하여 밤낮 없이 일하며 성공을 향해 질주하던 치열했던 젊은 날의 수연, 남편 지훈과의 뜨거웠던 연애 시절과 점차 식어버린 결혼 생활, 그리고 과로로 힘들어하던 친구 민지의 마지막 전화. 수연아, 나 너무 힘들어. 잠깐만이라도 내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을까? 그때 수연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로 예민해져 있었다. 민지야, 미안한데 나 지금 너무 바빠. 다음에 통화하자.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던 그 순간이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다. 민지는 며칠 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수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았는지,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목표 뒤에 숨겨진 자신의 진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이기적이었는지 처절하게 깨달았다. 회한과 슬픔,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 그녀의 영혼을 짓눌렀다. 삶의 거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죄스러움을 느끼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수연. 그때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던 빛이 더욱 강렬하고 따뜻하게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어디선가 다정하고 깊은 울림을 가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은 목소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직접 느껴지는 어떤 존재의 따뜻한 위로 같기도 했다. 수연아, 괜찮다. 너의 삶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란다.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모든 경험은 소중한 배움이었고 너는 매 순간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그러니 이제 너 자신을 용서하렴. 그리고 너를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렴. 수연은 흐느꼈다. 용서라니. 자신을 용서할 자격이 있을까? 민지에게, 그리고 수많은 스쳐 지나간 인연들에게 남겼을 상처들은 어떡하고. 빛의 존재는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다시 말을 이어갔다. 보아라, 수연아. 그러자 삶의 거울에는 또 다른 장면들이 펼쳐졌다. 수연이 자신도 모르게 풀었던 작은 친절들, 힘들어하는 후배 직원의 어깨를 다독여주던 모습, 길 잃은 아이의 손을 잡고 부모를 찾아주었던 순간. 민지가 힘들어할 때, 비록 마지막은 그러지 못했지만 밤새도록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울고 웃었던 수많은 밤들. 성공에 대한 강박 뒤에 숨겨져 있었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선한 의지들이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왔단다.
다만 너 스스로 그것을 보려 하지 않았을 뿐이지. 빛의 존재는 수연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이곳 완전한 평화와 사랑만이 존재하는 빛의 세계에 남아 영원한 안식을 누리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고통과 슬픔 그리고 기쁨과 사랑이 공존하는 저 아래 세상으로 돌아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며 살아갈 새로운 기회를 얻거나. 수연은 망설였다. 이토록 완벽한 평화 속에서 무엇 때문에 다시 그 번뇌로 가득 찬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그때 희미하게 민지의 환영이 나타났다. 창백했지만 예전처럼 따뜻하고 맑은 미소를 띤 민지였다. 수연아. 민지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부드럽게 들려왔다. 나는 이제 괜찮아, 정말로. 그러니 너도 이제 그만 아파하고 너의 삶을 살아야지. 내 안에는 아직 미처 피어나지 못한 아름다운 꽃이 있잖아. 돌아가서 그 꽃을 활짝 피우렴. 그리고 나 대신 네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줘. 민지의 진심 어린 용서와 응원에 수연은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죄책감과 슬픔이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빛의 존재가 다시 한번 속삭였다. 내가 돌아가면 너는 더 이상 이전의 김수연으로 살지 않을 것이다. 너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아름다운 꽃밭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네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며 내 영혼의 여정에서 가장 빛나는 성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수연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녀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남편 지훈과 어머니 오미숙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깊은 상처와 죄책감 그리고 평생 풀지 못할 후회를 안고 힘겹게 살아갈 것이라는 장면들이 마치 안개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어렴풋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일방적인 희생 강요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존재로서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었다. 수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결심했다. 네, 돌아가겠습니다. 제게 다시 주어진 삶을 진정한 사랑으로 채우겠습니다. 그녀가 결심한 순간 온몸으로 강렬하고 따뜻한 생명력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빛은 더욱 환하게 그녀를 감쌌고 그녀는 마치 부드러운 물살에 몸을 맡기듯 천천히 아래로 자신의 육신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향했다. 정선함의 작은 방. 수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창밖은 언제 그랬냐는 듯 비가 그치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방 안 가득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밤새 앓았던 고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온몸은 놀랍도록 가볍고 생기가 넘쳤다. 마치 오랜 시간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혹은 새로 태어난 것처럼. 혜민 스님이 조용히 끓여준 따뜻한 국화차를 마시며 수연은 자신이 겪었던 그 생생한 체험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창밖의 나뭇잎은 더욱 푸르게 빛났고 새소리는 더욱 청아하게 들렸으며 공기마저 달콤하게 느껴졌다. 몇 달 후 수연은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김수연이 아니었다. 가장 먼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주변의 만류와 특히 남편 지훈의 거센 반대도 있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더 이상 숫자를 위해 타인의 인정을 위해 내 영혼을 팔고 싶지 않아. 지훈과의 관계는 솔직하고 깊은 대화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행복을 빌어주며 좋은 친구로 남기로 했다. 어쩌면 지훈 역시 수연의 진솔한 변화에 조금씩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설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머니 오미숙에게도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다. 엄마, 저는 이제 엄마가 자랑스러워하는 딸이 아니라 제가 행복한 딸로 살고 싶어요. 처음에는 서운해하시던 어머니도 딸의 평온하고 진심 어린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수연은 어린 시절부터 막연히 꿈꿔왔던 하지만 성공이란 목표에 가려져 잊고 지냈던 작은 꽃집을 열었다. 이름은 민지의 정원이라고 지었다. 세상을 떠난 친구를 기리는 동시에 그녀의 삶 속에 다시 피어난 희망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화려하거나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그녀가 정성껏 가꾼 꽃과 식물들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과 기쁨을 전해주었다. 꽃을 다듬고 손님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 속에서 수연은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순수한 행복을 느꼈다.
주말에는 가끔 정선함에서 배운 명상과 자신이 겪었던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규모 마음 치유 모임을 열었다. 번아웃으로 힘들어하는 직장인들,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녀의 작은 공간을 찾아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았다. 수연은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고 판단 없이 공감했으며 자신이 체험한 빛과 사랑의 메시지를 조심스럽게 나누었다. 그녀는 가르치려 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 작은 등불이 되어주고 싶을 뿐이었다. 어느 눈부신 봄날 아침, 수연은 자신의 꽃집 민지의 정원 앞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향기로운 허브티를 마시고 있었다. 길 건너편 빵집에서 갓 구운 빵 냄새가 바람을 타고 실려왔고 지저귀는 새소리가 평화로운 아침의 선율을 더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깊은 평온함과 세상 모든 것을 향한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다.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과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는 그녀의 모습 위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삶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하고 때로는 아픔과 슬픔도 찾아오겠지.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 모든 것 너머에는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과 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매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내 안의 작은 빛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리라. 수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뜨며 새롭게 시작된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날들에 대한 깊은 감사와 기대를 가슴에 품었다. 그녀의 정원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나 저마다의 향기로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다.